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의 금양을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양은 현재 굉장히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금양은 위태로운 주가가 현재는 보여지고 있고, 확실한 이슈가 없다면 주가는 계단식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피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금양을 언급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을 좀 보게 되면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이 하죠. 배터리 공급 계약이 곧 발표가 된다, SNL의 상장이 임박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막상 그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카더라 아니면은 2차전지의 봄은 오니까 덩달아 함께 오른다, 이런 말씀들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로 맹신할 만한 재료가 될까요? 아니면 이 현실을 피하려는 우리 주주분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고 안 믿고는 자유시겠지만, 전 그분들과는 반대로 지금의 금양은 현재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가능한 이 현실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타 유튜버분들의 말씀은 공감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양은 주가의 반전을 보여주기 위해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가지의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제가 무엇을 직시하라고 했을까요? 이 금양의 현실을 직시해야 대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듯이, 최근에 코스피의 큰 폭의 하락의 영향과 2차전지 섹터도 예전만큼 힘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얼마 전 이 전기차 화재가 났습니다. 뉴스나 이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문제다. 근데 배터리가 또 중국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산과 중국산을 어느 정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2차전지 섹터에 타격은 입은 건 맞다. 또 거기다가 최근에 기사, 언론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로 인해 개인들의 투심, 꺾이는 사례도 충분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이거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번에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이제 금양 재정 상태나 이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기사 내용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전기차 화재로 인해 보상금의 문제, 굉장히 말들이 많은 부분이죠. 기사에 나와 있듯이 타 경쟁사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금양은 이 양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 만약을 위한 대비책, 마찬가지로 리콜이죠. 이 리콜 관련된 고객들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조 단위로 준비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금양의 사업 분기 보고서를 본다면 영원 준비되어 있는 금액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직 양산은커녕 판매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양은 현재 금액이 많지는 않은 거는 알죠. 재정 상태 마찬가지로 부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발해야 하듯이 금양의 류 회장님은 이번 화재로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이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계기가 왔고 전화위복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지만, 찜찜한 내용 자체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금양이 예정된 일정을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올해 24년 8월 이번 달 공장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양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말 부근에 올라온 영상으로 공사 현장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으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다? 라고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주주분들에게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고 싶어요. 다음 두 번째, 올해 9월 본격적인 생산에 설비 입고 예정. 각각의 배터리에 대해서 일정도 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에 시험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과연 지금 가진 문제, 자금이나 재정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 또 의문이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를 양산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팔 기업이 언급이 없다면 솔직히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속빈 강정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10월 옥스퍼드 매트리카의 기업 설명회, 이게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 옥스퍼드 매트리카 기업 설명회를 다녀와서 ADR이라는 다른 내용의 소식을 좀 물어다준 이력이 있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 이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래권 수주 내용을 좀 물어다 줄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할 수는 있거든요. 있지만 결과적으로 10월까지 주가가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어 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예정이 있다고 한들 이게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진행되는 대로 될 수가 있을까부터 의문점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주가가 온전하게 가만히 있어 주겠다? 이것도 솔직히 너무 억측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자리 걸음이었던 주가를 시간을 써가며 기다릴 이유는 단연코 없다. 그럴 만한 가치는 없다는 거죠. 뭐 그럼 금양이 단기간에 주가를 쏘아 올릴 카드, 이 카드가 현재 남아있는가? 대체 무엇을 해야 이 고난을 이기고 주가를 띄울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또 유상증자 뭐 이야기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참 난감하죠. 재무상태나 주가, 매출이나 실적까지 모두 통틀어서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증권사를 통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텐데, 참여할 증권사나 투자자 있을까도 의문인 거고, 현재 결국에는 현 주주배당 1대1 유상증자 정도가 가능하겠다만 과연 이것도 솔직히 성공의 가능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금형으로선 가능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주가 반등, 이 반등이 오려면 여러 가지의 필수적인 작용이 좀 있어야겠지만 우선책으로 보여지는 게 2차 전지 테마의 부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구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내용이에요. 금양의 개인적인 이슈로 금양만을 올릴만한 전반적인 재료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슈에 따라 주가에 닿는 힘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반대로 섹터에 있는 기업들, 2차 전지 관련된 미래 가능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오면서 각 기업에 대한 호재의 가치를 더할 전체적인 부채질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좋은 이슈는 무심할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차 강조드리는 실체적인 부분도 톡 까놓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알만한 거래처, 이 거래처 하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반대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힘도 나와 줄 거거든요. 근데 아직 현재 이 거래처가 없다는 거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금양의 시장에 보이는 신뢰감의 영역으로부터 지금의 주가를 만든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의 금양은 뒤틀린 신뢰감을 되찾는 이 행동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신뢰감을 되찾는 방법은 많지만 사실상 어려워서 그렇지, 뭐 재무 개선이라든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뭐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시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뢰감을 되찾고 반등을 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언론이죠. 이 언론뿐인데, 그래서 가설의 시작은 이 언론이 베이스로 깔고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면 최근에 언론사가 금양을 저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왜인지는 나오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금양을 까기 위해서 쓴 내용이다 라고 보기에는 1번부터 9번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한 내용으로 가지고 보도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전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금양에 직접적으로 악재로 이어질 문제로 맞물리는 이유는 충분히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의혹들의 내용들이 진실이건 거짓이건 확실히 위험한 내용을 주주분들에게 알렸다는 건 주주를 위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너무 허망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은 또 없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우선 금양의 주가가 8만원, 이 8만원의 지지선을 지탱하고 있다가 무너지는 순간 타이밍이 맞물려 이 언론사의 악의적인 내용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론사와 금양 두 집단의 합작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양의 최대 문제점은 실체입니다.
뭐 재정 상태, 뭐 두루두루 많겠지만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됐건 이 말뿐인 주가 만지기가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시장의 신뢰감도 잃어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단 말이죠. 만약 이게 합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의도적인 기사를 통해 주가를 내리고 원하는 가격대에 맞춰졌을 때 금양의 고소, 즉 고소로 인해 언론 중지, 마무리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했지만 계획된 일정에 어느 정도 차질이 좀 생겼죠. 그게 어떤 거냐? 코스피에 급락이 나왔단 말입니다. 급락이 왔고 우연찮게 빠른 시일 내로 최후의 지지선인 5만원 구간까지 만들어 준 것이라면 계획된 시일보다 빠른 반등도 보여질 예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슈를 통해 반등을 보여줄까를 생각을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긴 하겠죠. 거래처의 확보라든가 텅스텐의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든가 뭐 SM랩의 상장일이 결정이 됐다라든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반짝이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합작 스케일을 따진다면 거래처의 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저도 알아봐야 하는 시간도 다소 걸리겠지만 처음 보는 언론사의 갑작스러운 저격들도 그렇고 하나의 기사가 아닌 하루 걸러 하루씩 차례대로 올리면서 투심에 꺾일 만한 이러한 기사 내용들, 행동들도 그렇고 고소 한 번으로 언론 보도도 중지된 것도 그렇고 의심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의심되는 내용으로 이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 유튜브라는 오픈된 플랫폼에 언급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 주주분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의 기사 정리 내용과 왜 의심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지 주말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을 늘려가는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나가는 대응을 마련해야 뒤에 올 상승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어떠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지지선 이탈과 동시에 주가를 지키다 코스피의 급락의 여파로 5만원이라는 최고의 바닥을 찍은 금양의 지금의 모습은 단순히 보면은 억지로 끌어올린 상황으로밖에 받아들이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등의 구간의 주가를 당장 비중을 좀 덜어내자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최후의 바닥이 5만원 구간을 찍은 입장에서 금양이 어떠한 스탠스로 나와줄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숨겨둔 이슈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만큼 우리는 흐름 파악을 우선시해야 하는 입장이 왔다는 거고, 만약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시간은 점차 더뎌지겠지만 반등의 구간 필이 크게 보여질 거예요. 지속적으로도 보여질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7만원 구간을 뚫어주는 모습이나 올라갈 힘이 보인다면 이에 따라오는 어떤 걸 봐야 합니까? 거래량도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매물을 소화할 수가 있는지 매물대를 아울러 같이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음 돌파 구간인 8만원 구간, 7만원 다음은 8만원이죠. 8만원 구간을 치고 올라갈 힘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로 함께 확인하시면서 이때 우리는 비중을 덜어내는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솔직히 우리는 이 돈으로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힘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의 구간은 이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장중에 지속적으로 체크가 불가능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오셔서 장중 흐름 파악이라든지 다른 가설의 힌트가 발견될 시에 즉시 제가 바로 공유해도 드릴 텐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 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타점 같은 거 신경 꺼 두시고 이슈나 해석 이 내용만이라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의 입장 방법은 아래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로 텔레그램의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곳 텔레그램방에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매를 할 시에 분할 매매로 진행을 한다. 분할 매매가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응과 그에 맞는 이 매매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매매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매매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땐 분할 매매의 구간, 그에 맞는 비중, 또 그럴만한 이유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매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신다면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시면서 타점에 대한 도움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텔레그램 방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매매법을 강요드리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만 보시고 가셔도 되는 그러한 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폭넓게 활용을 하셔라. 단지 저는 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만큼은 분할의 비중을 가져오는 힘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과 타점만을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지, 그 중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비중을 덜어내시는 방법이나 홀딩 하시는 방법 중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텔레그램의 참여 방법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를 누르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금양이 아니더라도 여러 도움될 수 있는 시황, 각종 정보, 내가 가진 다른 종목들의 브리핑이나 자료들 꼭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